요즘 뭐 인기를 끌고 있는 제가 업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일보의 이슈 전파사라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뭐 사실상 제가 업어 키웠죠. 그래서 요즘 이분들이 시청률이 뭐 잘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인데도 기자분들이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고 오늘 방송을 했는데 그 김정현 기자인가요? 민주당 한국일보 이제 민주당 담당 기자인데 요즘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가 많이 크고 있어. 박찬대 의원이 이제 방송 출연을 하더니 이건태, 유동철 후보도 방송 출연을 하고 한동훈이도 나왔더라고요. 한동훈이도 인터뷰를 했어. 요즘 아주 이슈 전파사가 화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밀면은 그 참 까밀 필승. 제가 미는 데는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죠? 저한테 이제 까이면 까승사자한테 걸리면 이제 죽는 거고 제가 밀면은 다들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한국일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슈 전파사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그 민주당 지금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관련해서 좀 취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현 기자가. 근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 영상을 좀 보시고 보궐선거 판세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네, 그럴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최고위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제가 뭐 선거에 기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선거에 개입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를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근데 지금 판세를 보면 어쨌거나 이른바 친명은 3명, 이른바 친청은 2명이 나온 구조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도 1인 2표기 때문에 친명이 불리한 거는 사실이죠. 그쪽은 2명만 찍으면 되고 여기는 표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1월 11일에 뽑을 거고 그 전에 교통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정리가 되면 2대2로 치러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진짜요? 재밌겠네.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리고 일각에서 이합계열 같은 데 보면 강북구 의원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토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 대표 사면을 제일 주장했고 뭐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 측 사람들과 친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과거들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친명들 없습니다. 지금 친명으로 거론되시는 분들도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고 친문과 가까웠던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준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난 대선과 지지난 대선 때 특히 지지난 대선 때 그 강북구 의원이 당직도 없었는데 뭐 양평 의혹이나 막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나 이런 거를 맨날 왔어 소통관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근데 당직도 없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걸 봤을 때 이분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필요는 없고 지금 그렇게 강하게 비토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친명이 아닌 사람이 친명인 척을 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명인데 친명이 아닌 척을 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뭐 선거기 때문에 많은 전략들이 동원될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누구 강북구 저 못 찍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인생아님이요. 와우 크리스마스 분위기 좋아요. 와, 머리띠 쓴 두 분 귀염이 이잼 정부 흥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들이 너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다음 질문.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지금 판색을 어떻게 보느냐. 친명에서는 1등을 누구로 보느냐? 문정복 의원. 왜냐? 문정복 의원 재선 의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위가 50% 뽑잖아요. 그럼 중앙위원들이 뽑기에는 선수 높은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고 플러스 문정복 의원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위에서 가산점은 없을 텐데 여성위에서 몰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등을 문정복 의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높고요. 2등은 그럼 누구냐?
1등은 문정복이고 그리고 이제 친청에서 바라보는 1등은 강북구 의원입니다. 강북구 의원도 재선이고 경기도에서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맞죠. 이제 양측에서 꼽는 이것도 뭐 공식적인 건 아니죠. 근데 그냥 이제 제가 그 취재를 했을 때 양측에서 꼽는 사람 중에 이쪽은 문정복, 이쪽은 지금 강북구 이런 상황이다. 오, 400. 네, 여기까지. 예, 그 김정윤 기자가 민주당 이제 내부를 취재한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 생각이 아니고 내부를 취재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다. 예, 교통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그 뭐 친명 후보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뭐 열심히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통 정리를 해서 2대2 구도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인 기자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는 취재를 하는 의원 기자이고 또 요즘에 이제 취재를 제일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취재를 하는 기자가 김정인 기자인 것 같고 오히려 그 무슨 유튜브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기자들은 뇌피셜들이 너무 많아요. 예, 뇌피셜들이 너무 많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 소설 쓰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저는 신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저 한국일보 기자야 뭐 한국일보가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취재를 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본인이 그리고 민주당에 이제 그 취재 가능한 그 라인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 친명 쪽에 이제 분위기를 전해준 건데 일단 후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예, 세 분이서 알아서 교통 정리를 할 거고 저도 이 정도 떠들고 있고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계속해서 단일화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해주세요. 어쨌건 또 혹시 모르니까 계속 단일화를 해라. 누가 됐건 간에 단일화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은 뭐냐면은 친명 쪽에서 볼 때 친청 쪽에 누가 1등이 될 것이냐. 이거는 지금 변수가 있는 게 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50%잖아요. 중앙위원이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중앙위원은 표 계산이 가능해요, 여러분. 의원들이 다 이거 보면 다 그 600명인데 다 확인할 수가 있어. 누구는 누구 쪽이고 누구는 누구 쪽이고 이게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중앙위원 표는 투표하기 전에 이미 사실 답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이 될 가능성이 뭐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많이 벌어져야 6대 4 정도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위원회에서 누가 많이 받느냐가 최고위원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이 이제 크게 간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친청 쪽에서는 문정복 의원이 이제 재선이고 친명 쪽에서는 강북구 의원이 재선이고 이건태 의원은 초선이고 유동철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외기 때문에 이거는 원외가 불리해요. 아무래도 중앙위원들에 대한 정치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친명 쪽에서는 중앙위원 쪽에서 강북구 의원이 1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친청 쪽에서는 문정복이 1위를 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다. 이런 이제 취재 결과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힌트가 나왔죠, 그죠? 예, 대충 힌트를 다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정윤 기자가 힌트를 거의 다 줬으니까 그 싸울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답을 다 알고 이게 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위 싸움, 그러니까 그 3위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성윤과 한 명이 3위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 봐서는 이건태 의원과 그 이성윤 의원이 3위 싸움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중앙위원 판세를 놓고 보면 이건태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3위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건태 의원에게 좀 더 힘을 많이 실어 주셔야 되고 이건태 의원은 그러니까 상수로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인 2표잖아. 1인 2표니까 한 표는
무조건 이건태로 간다. 이건태가 3위 싸움이 될 가능성이 중앙위원회 판세를 놓고 보면 재선들이 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위원 표가 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1픽이 이건태잖아요. 그래서 이건태는 무조건 고정으로 가자. 이건태를 고정으로 가고 나중에 한 명은 이제 후보 단일화 되는 거 보고 찍으면 되겠죠. 그죠? 후보 단일화 되는 거 보고 찍으면 된다. 유동철 후보가 될지 강득구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 보면은 뭐 김정윤 기자가 준 힌트를 놓고 보면은 대략 뭐 윤곽은 제가 볼 땐 드러난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최한욱 TV에서는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투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거 후보 단일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최한욱 TV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2,700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중간 지금 결과를 보면은요. 어쨌건 2명으로 압축을 해야 되니까 이거 간단해요.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2, 3등을 뽑는 거예요. 그냥 1, 2, 3등을 뽑아가지고 1등하고 2등이 단일 후보가 되는 거지. 그걸 무슨 뭐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투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한테 그냥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3등은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중간 결과는 이건태 후보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태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태 후보는 좀 우리가 1픽으로 놓고 상수로 놓고 가면 되겠다. 이건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득구 후보와 유동철 후보는 지금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일단 제가 커뮤니티에 게시를 해놓을 테니까 아직 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직접 참여해서 단일화 하는데 이게 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요런 이제 여론을 통해서 여긴 대부분 이제 최한욱 TV 시청자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이기 때문에 친명 당원들의 지금 당심이 어떤지를 우리 또 후보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장이니까 후보들한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단일화를 하면 좋을지를. 그래서 요 세 분 중에 한 분을 그냥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뭐 강득구가 좋다 그러면 강득구, 유동철이 좋다 그러면 유동철, 그다음에 이건태가 좋다 그러면 이건태를 찍어주시면은 1, 2등이 단일 후보가 된다. 1, 2등이 단일 후보가 되니까 1, 2등으로 우리가 몰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뭐 사실 별 의미는 없지만은 만에 하나 후보 단일화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 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략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의견들이 모아지면은 좀 따라주시면 좀 좋겠어. 만약에 후보가 단일화가 안 돼서 3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하신 거니까 뭐 여러분들을 누구를 찍어라 강요할 건 아니지만은 전략 투표를 안 하면 승산이 더 없는 거예요. 전략 투표를 안 하면 승산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후보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전략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 효과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1, 2등 후보한테 표를 좀 몰아주시면 친명 후보가 2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해요. 쟤네들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막 흔들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하려면은 이번에 친명 최고위원이 2명이 꼭 당선이 돼야 됩니다. 3명이 당선되는 거는 저쪽에서 2명만 나왔기 때문에 청래파에서 2명만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2명은 꼭 당선을 시켜야 된다. 2명을 당선시키려면은 첫 번째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꼭 후보 단일화를 안 하고 이길 방법은 없어요. 후보 단일화 안 하고 이길 방법은 없으니까 이거는 후보 3분이 무조건 풀어주셔야 된다. 근데 지금 뭐 김정윤 기자의 취재 결과를 보면은 후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 아주 희망적인 지금 이제 취재 결과고요. 만에 하나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라면은 우리가 전략 투표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지났죠? 12시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눈이 트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전면전이에요. 이제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이 최고위원 보궐선거다.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친명 후보들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 순진하면 정치 못합니다. 예? 여기 모여라 꿈동산이 아니에요. 디즈니랜드가 아닙니다. 여의도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의도의 친문은 동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등 뒤에서 칼 꽂는 놈들이 친문이에요. 얘네들이 그동안 한 짓을 보세요.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다 누가 칼 찔른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자기들 사람이 아니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난도질을 하는 게 이 친문들의 종특이에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크게 잘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친문들을 저는 순진하게 믿고 있다가 결국 뒤통수 맞고 정치를 그만두는 이런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칼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이제는 친문들의 농간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